야, 건축법부터는 뭐 그냥 1초 만에 찍을 만한 문제들이 막 나오네. 그쵸? 예, 예. 그것도 이제 본인이 공부했으니까 좀 편한 거지. 그치? 자, 105번. 건축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을 찾아라. 그러면 건축법 적용 안 되는 우리 다 기억했죠? 예, 수문 조작실, 지정문화유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플랫폼, 전통 건조물. 그쵸? 정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예. 자, 106번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몇 번일까요? 몇 번 찍었나? 3번이 정답이죠.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렇죠? 지방의회는 동의라는 말을 쓰질 않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예.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얘가 요약집에서 봤습니다. 예. 그래서 평가가 뭔가 구조나 이런 것들이죠. 안전과 관련 것을 평가하고. 4번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도서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되고,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및 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해라. 예. 그래서 106번 문제는 교수님이 다른 데 냈던 문제예요. 예. 거기 있는 지문을 그냥 읽고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요약집에 나오는 거 있죠? 체크해 놓고, 만약에 나머지 지문을 써놓고 싶으면 써놔도 돼요. 요약 여백에다가. 107번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기. 몇 번이 옳은 건가? 옳은 거 몇 번? 예? 5번 오피스텔은 어디에 속해요? 누워 자는 데지. 주거 업무 시설군. 밑에서 두 번째 유소 호스텔은요 수련 시설이죠. 수련시설은 어디에 속해요? 수련시설은 여기 우리 몇 페이지인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 자, 145페이지에 나오죠. 자, 수련시설은 어디 나오는가 보세요. 6번이죠. 하여튼 이 문제는 수련시설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괜찮아. 왜? 주거 업무 시설은 밑에서 두 번째고, 밑에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하나밖에 없잖아. 무조건 위에 있잖아. 그렇죠? 요령이 필요하다고 다 외워서 맞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교육, 복지. 예. 그래서 밑에서 위로 가니까 허가상이 되는 거죠. 예, 허가상. 그 다음 1번 건축물 용도 변경할 때는요 허가를 받기도 하고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허가 받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허가 받는 게 원칙이었지만 지금 그건 아니죠. 예. 하위에서 상위 가면 허가. 그렇죠. 허가나 신고 대상 밑에서 위로 가든 위에서 아래로 가든 바닥 면적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물을 새로 지은 거나 마찬가지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4번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되고, 같은 호에서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 신청도 할 필요가 없다죠. 예. 자, 108번 지하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몇 번? 2번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죠. 2번이 옳은 거고, 1번을 찍으면 큰일 나죠. 우리가 뭐 문제를 틀릴 수는 있는데 오답을 내도 납득할 수 있는 오답을 내야 되는데, 지하층 건축물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2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예. 3번 건축주는 지하층을 설치해야 된다. 지하층은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없다.
지하층을 설치하고 안 하고는 건축주 마음이에요.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한 번 틀렸고 당해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죠. 땅소리 2분의 1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층의 바닥으로 지표면적 높이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하 높이 평균 높이죠. 평균 높이 2분의 1 이상. 평균 높이다. 109번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몇 번이 틀렸습니까? 5번. 1번부터 볼게요. 건축 허가권자 원칙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할 때는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죠. 상습 침수 지역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쓴다. 건축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신청하기 전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죠. 그렇죠? 사전 결정 신청 대상 중에 하나가 이거죠. 초고층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할 때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 5번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서 건축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죠. 축사 작물 재배사, 사로 끝나니까 400이지. 축사 작물 재배사, 사로 끝나니까 400. 5번이 틀렸죠? 110번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겁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제도예요. 건축 허가나 착공 제한. 옳은 거 찾기 몇 번? 1번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때는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거예요. 1번은 작은 함정이 있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을 제한하잖아. 근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를 제한할 수 있으니까 허가권자 중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있고 시군구청장도 있잖아. 그렇죠? 1번이 옳은 거고요. 2번 제한할 때는 2년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대라는 말이 붙었죠. 원칙은 2년 이내.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이니까 최대는 3년이지. 최대는. 3번 국방부 장관의 요청. 이거는 누가 제안할 때? 국토부 장관이 제안할 때가 주무부 장관 요청이지. 국토부 장관이 제안할 때 두 가지.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주무부 장관 요청이 있을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안할 때는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죠. 그렸고. 4번 대상 지역을 정해서 사전에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으란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받았다. 제안했을 때. 그때 국토부 장관은 제안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지가 해제하는 게 아니라 해제하라고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권고하는 게 아닙니다. 111번 문제. 예상 외의 문제로 틀리라고 낼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축 기사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피난과 소화를 위해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출구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여러분 감각 찍어봐. 감각으로. 그 피난과 소화, 불났을 때 피난하고 소화를 위해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출구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 정답은 1번이에요. 전시장입니다. 종교시설 피해야지.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이 출구 제대로 설치 안 해서 불나서 많이 죽지. 그렇죠?
장례 시설 피해야지. 이종 근생 중 공연장. 전시장은 출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번을 왜 전시장을 정답을 냈냐 그러면요. 아니 전시에서 사람들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불나면은 이거 출구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시장하고 법에서 생각하는 전시장은 틀린 거야. 예. 우리가 생각하는 전시장, 예. 밀폐된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그것만 전시장이 아니야. 개방되어 있는 전시장도 많아. 예. 개방되어 있는 전시장이 많다니까. 어차피 다 개방돼 있어. 예. 그래서 별도로 뭐 출구를 갖다가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수님은 항상 틀린 정답을 전시장을 써요. 혹시 5번 찍으신 분 있어요? 예. 5번 찍으라고 해본 거지, 교수님이. 아마 5번 찍을 거야. 가로도 써놓고 막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 교수님의 의도에 완전히 다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출제하신 교수님의 의도가 바로 그거거든. 5번을 찍으라고 미끼를 막 던져놓고 1번은 거의 다 그냥 넘어갔거든. 예, 전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전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시장과 다르다. 개방되어 있는 곳들도 다 전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시장은 출구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111번은 교수님께서 야심차게 만들어서 이제 건축 기사 시험에 내고 했던 거니까 보시고 112번에 이제 주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입니다. 몇 번이 틀렸을까? 3번 장수명 주택 내구성, 예. 변경 가능성, 그렇죠? 예. 그래서 쉽게 변경해야지만 오래 쓸 수 있잖아.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구별은 동당 바닥 면적 합계로 구별합니다. 둘 다 4층 이하로 하지만 동당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연립 이하는 다세대. 국민주택의 뜻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 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또는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번 맞죠? 국민주택의 뜻은 영원한 문제다. 자주 나오니까. 자, 3. 국민주택 규모는요.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지만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지역,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뜻,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113번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 틀린 거. 나는 어떻게 내가 이 서류를 다 외우지? 이거 틀리라고 낸 거 아닌가? 충격을 받다가 한번 읽어보는 거지. 예. 창립총회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 확인서. 아니 이게 무슨 뭐 노동법도 아니고 무슨 3번이 틀렸죠? 예. 자, 이거는 무슨 조합이야? 지역주택조합이고 직장주택조합에서 내야 되는 게 3번이거든. 그렇잖아요. 직장주택조합은 뭐야? 동일한 직장 근로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스코라는 회사에서요. 양평에다가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거든. 설립 인가 안 받고 설립 신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만 하면 돼. 인가 안 받고. 그때 이 사람들이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 확인서를 내는 거죠. 113번 교수님께서 야심차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요거 한번 서류가 우리 요약집에 몇 페이지에 나오냐 그러면은 170페이지인가 나올 텐데 117페이지. 예. 이게 거기에 반가로 8번에 이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기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범위를 좀 벗어나는 문제긴 하죠. 예.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고요. 예.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조합원 전위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류 제출할 때요.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뭐가 나왔냐 그러면은 170페이지에 반가로 6번하고 7번이 나왔다고. 반가로 6번하고 7번은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는 제출하는 게 아니거든. 반가 6번, 7번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대지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가 6번하고 7번 그 다음 중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하면 반가로 6번하고 반가로 7번이 나왔다고. 근데 이제는 교수님이 이것을 사람들이 맞힐 것처럼 보이니까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의 유일한 차이가 여기는 없지만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서류 반가로 8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주택법 시행규칙이야. 주택법 시행규칙이 있는 걸 내는 거지 지금요. 그래서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 확인서는 직장주택조합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한 번만 들어두면 되잖아, 그렇죠? 예. 이건 내면은 바로 맞히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11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의 업무 중 업무 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머리 갑자기 띵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응? 이거 어떡하지만 띵한데 가만히 봤더니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 작성 보급 이건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잖아. 그렇죠?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 그렇죠? 우리 정비법에 표준 정관은 누가 작성 보급해? 시도지사. 정비법의 표준 정관은 찾아봐. 밑줄 다 쳐놨을 텐데. 정비법의 표준 정관 찾아보세요. (117페이지) 11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죠. 박스 밑에 나오죠? 그다 오답은 국토부 장관이지. 그렇죠? 시도지사 돼 있죠? 본인 그 필적이 맞을 거야 아마. 그렇죠? 맞다고 본인 필적이.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예전에 국토부 장관이었다가 이제 시도지사로 바뀐 거거든. 그런데 체크를 해놔야 돼. 그 다음에 171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171페이지. 그래서 17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봐주시죠.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이 주어져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를 작성 보급할 수 있다. 대개 보급은 높은 사람이 해. 거의 보급은 높은 사람이 한다고. 있죠? 예. 그래서 11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님께서 다른 데 냈던 시험 문제겠죠? 예. 나머지 질문 한번 읽어주시고 예. 대행시킬 수 있는 거.
그다음 115번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 원칙은 조합원을 교체할 수 없지만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다. 충원 사유로 틀린 거. 충원 사유 가끔 나오거든요. 몇 번? 3번이죠. 예. 조합원 수가 20명 미만이 되는 경우. 그러면 1번은 사망했을 때 충원해야 되고, 양도했다. 그럼 교체는 당연히 교체할 수 있죠. 팔았을 때. 산 사람이 이제 조합원 되는 거고. 무자격자로 판명됐다. 그럼 다른 사람으로 이제 충원하고.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가 변경돼서 조합원 수가 50% 미만이 될 때 충원해야겠죠. 그러면 조합원 수가 20명 미만은 왜 충원이 아닌가? 20명 미만 되면 이거는 해산이야. 이거는 존재가 못한다니까. 20명 미만이 되면요. 예. 아예 설립이 안 되잖아. 그죠? 예.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 예. 최소 인원인데. 그냥 아예 죽는 거라니까. 무슨 뭐 산소호흡기 달고 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라니까. 20명 미만이면. 예. 그렇죠? 예. 3번이라니까. 교수님께서는 쉽게 낸다고 내도 우리는 떠오를 수 있지. 자, 116번은 가끔 시험에 나와요.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거 요약집 몇 페이지 나옵니까? 173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173페이지 펴보세요. 자, 사업계획 승인 나오죠? 예,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원칙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자체장인데요. 둘로 나눠요. 자,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이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5명과 대도시시장, 10만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는 빠지고 시장 군수야. 그러면 10만 이상이든 10만 미만이든 항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사람은 겹치는 사람을 찾으면 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 이 사람은 항상 사업계획 승인권자예요. 예. 일단 뒤로 넘겨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 되는 거 가끔 나와요. 1번 국가나 LH가 시행할 때 1번에 절대 지자체라고 쓰면 안 돼. 지자체가 시행할 때는 지가 자기한테 사업계획 승인 안 내주잖아. 지가 그냥 한다고. 그렇죠? 국가나 LH가 시행할 때고 지자체 X. 국가나 LH가 시행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2번 33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평이죠. 우리 본격적인 시가지 조성 규모는 얼마나 그랬어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 사업하고 도시 개발 사업. 단어 2개 밑줄 쳐놓는 거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이에요. 택지 개발 촉진법과 도시 개발법. 3번 긴급한 주택난 해소. 밑줄 짝.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시험 낼 때 교수님이 긴급한 주택난 해소 이것만 냈었거든. 이제 눈치챈 것 같아. 학생들이 이것만 외운다는 걸 알고 지역 균형 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 이것까지 내더라니까 요즘에는. 단어 3개. 긴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 균형 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 이렇게 3개 단어 기억. 4번은요. 공공사업 주체 있죠. 공공사업 주체 4명이에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50% 초과 출자해서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건설 사업 시행할 때 여러분들 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혹시 배웠습니까?
리츠 배웠어요? 리츠의 종류가 있죠. 좀 더 배웠어요? 자기계발 리츠만 배웠어요? 그냥 그러면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해. 위탁가리. 예. 더 안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사업 주체가 50%를 초과해서 출자한 리츠 회사,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건설 사업 시행할 때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그리고 116번을 보면 이제 정답이 보이네. 정답이 이제 보이겠죠? 정답이 5번이 보면은 주어가 갑자기 등록사업자가 나와. 등록사업자는 건설회사잖아. 그렇죠? 공공사 문제가 의외로 너무 쉽게 나왔다. 그렇지? 그다음 이제 117번 문제부터는요. 읽어보라고 지문 원문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기본서 공부하는 기본으로.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지문이 길게 안 나오는데 읽어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자, 117번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이라든가 기타 대항력이 있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몇 번이 틀렸나? 몇 번이 틀렸나? 3번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 여러분 이 문제 벌써 세 번째 풀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 및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날 이후 60일까지. 등기 60일이거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1번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는 주택 또는 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2번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될 때는 이때는 처분도 하고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4번 부기 등기를 해라. 부기 등기해라. 5번 부기 등기 이후에 설정받거나 압류 등이 있을 때는 다 무효로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나오면 찾아보세요.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예. 그래서 186페이지 제한행위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자가 주택 및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거기까지 꺽쇠로 딱 묶는 거야. 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택 건설 촉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대표가 입주 예정자한테 대출해주는 경우나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한테 불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가로가 있어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을 말합니다. 그때부터야.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187편 위에 금지 행위가 나오죠. 금지 1번 주택 및 대지의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 행위 금지. 2번 주택 및 대지의 전세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 행위 금지. 자,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채권의 물권화 혹시 배웠어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원래 물권은 채권을 깨트리는 거지. 배웠습니까? 채권하고 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이겨? 물권이 이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채권이라 등기되면요 물권의 효력을 가져. 그래서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은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채권의 물권화라 그래요. 그래서 채권하고 물권이 부딪히면은 물권이 이기지만, 근데 이 채권이 물권처럼 바뀌는 방법 중에 대표가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하잖아요, 그렇죠? 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한 행위. 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 행위는 이제 물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가지고요. 이것은 하면은 입주영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한 행위를 만약에 틀리게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이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의 설정 행위를 갖다 틀린 지문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법대 출신은 앞에 등기되는 말을 빼고네 그냥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 행위를 한다고요. 그건 채권이니까 그렇잖아요. 틀린 지문 만들어도 납득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어느 학원 모의고사를 봤더니 등기되는 부동산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그거는 부동산 전세권은요 앞에 있는 거야 그냥 전세권이. 예, 그게 무슨 말이냐 보면 이 말 뜻을 몰라서 내는 거라고.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인데 채권이라도 등기가 되면은 물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겨요. 입주행자 피해 본다고. 그래서 넣는 거고 틀리게 될 때는 등기되는 말을 빼면 완벽한 틀린 지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매매나 증여. 이건 뭐야? 처분행위지. 처분행위 금지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언제를 말하는가?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한테 통보한 입주 가능일. 몇 월 며칠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보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에요. 10월 25일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그럼 그날이 뭐야? 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고요. 처벌 규정 보세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185페이지를 펴보세요. 185페이지 1번에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있죠? 누구든지 불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금지잖아요. 이거 위반했을 때 186페이지 동그라미 7번을 보세요. 처벌 규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그러면 주택법에서 처벌 규정을 만들 때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위반하는 사람이 국민일 때는요. 3년 이하 3천만 원이야. 위반하는 사람이 국민이 아닐 때는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야.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업 주체지. 건설회사가 사업 주체. 얘네들은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 강의할 때 내가 또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네. 보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이라고 그랬더니요. 모 학원에서 옛날 얘기입니다. 학원에서 저녁반이 한 분이 뭐 교수님 만약에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자기가 3번처럼 다른 사람한테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자기가 그 회사에서 자기가 직원이 매매하거나 그러면 자기가 10억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처벌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이니까 자기 그냥 2년 갔다 오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모 경찰서 수사 과장님이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년이신 거예요. 그분이 역사상 딱 한 번 제도를 마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면 사형당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요. 그 경제 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재산이 몇 억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그 법에는요 가중처벌법이에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거기는 경제 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재산이 몇 억 이상이면 최고 사형까지가 있다고요. 그래 혹시나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그 입주 예정자한테 분양해야 될 주택을 자기가 매매나 자기 친구한테 가족한테 증여했어. 처분해 버렸어.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은 주택법의 처벌이고 다른 특별법에서는요 사형까지 가능해. 그래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 거기 청사관장님 유일하게 하나 딱 맞히셨어. 그다음에 거기 가로 3번에 부기 등기 보시면요 등기 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주택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 제한 물건 설정,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된다. 자 이제 다만부터 밑줄을 치세요. 사업주체가 4명, 공공사업주체 4명,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기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국가, 지자체, LH 등은 부기 LH 등이라도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X야. 얘네들 부기 등기 안 해. 2번 부기 등기는 주택 건설 대지는 처음부터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있으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요. 주택은 나중에 지어서 나중에 생기는 거잖아. 나중에 생기고 난 다음에 해야 돼. 주택은요. 대지는 처음부터 부기 등기하고 주택은 나중에 지으니까 짓고 난 다음에 부기 등기하는 거예요.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그렇죠? 3번 부기 등기 이유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예, 보시면 됩니다. 다시 오셔서 118번 투기 과열 지구 보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지문 길게 안 나와요.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공부하라고 원문을 넣는 거죠. 틀린 거 찾기 몇 번? 몇 번이 틀렸어요? 자, 우리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2명이 나란히 나오는 것은 주택법에서는 투기 과열 지구밖에 없어요. 예. 주거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서 이 경우 투기 과열 지구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죠. 최대한이 아니죠? 최소한의 범위야. 그래서 실제 우리 느낌은 최대한의 범위로 지정한 것처럼 보이거든. 내 법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라는 거예요. 틀렸죠? 예. 나머지 2번 보시고 3번 마찬가지. 그러면 공고를 누가 하는 거야? 예. 공고는 누가 하는가? 시군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공고하는, 그렇죠? 공고는 사업 주체가 하는 거예요. 사업 주체한테 지정 사실을 공고하러 시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군구청장. 동그라미 4번 별표 최다 출제 지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의견에 대한 검토 회신하고 계급이 낮은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계급 높은 국토부 장관한테 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최다 출제. 5번 기준 중에서 최다 출제. 투기
후기 두 글자 2개월 동안 5대1 곱하기 2 10대1 5대1 10대1 119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몇 번 틀렸나? 3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 취득할 때 당연히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 전용 협의는 발급 안 받죠. 협의는 지네들이 자기가 증명인자가 농지를 전용하려고 취득하는 거거든. 그래서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취득할 때는 농지 전용 협의라고요. 이때는 안 받아. 지네들이 증명이니까. 허가나 신고는 다 농지 증명을 발급받고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이제 함정. 누가 발급하는가?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고 절대 군수 X. 시군, 구청장 틀리게 나와요. 시효 완성은 뭐야? 시효 완성은요. 원시 취득.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할 때 취득의 의미는 특정 승계 취득을 말한다. 농지를 특정 승계 취득할 때 발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승계가 아닌 포괄 승계, 상속이나 유증 안 받아. 합병도 안 받아.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 아닌 원시 취득일 때는 발급 안 받아. 시효 완성으로 취득한다. 이건 원시 취득이죠. 발급 안 받아요. 4번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물론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는 농지 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0번 정답으로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의무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 언젠가? 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 위반. 그렇죠? 그래서 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 위반. 이거는 무조건 취소해야 돼. 나머지 4개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죠. 잘 모르면 5번 찍어. 예. 자, 절반 이상 맞히신 분. 절반. 절반. 예. 아주 양호하다. 양호하다. 지금 한 30점만 좀 넘기면은 10월 초쯤 가면은 한 50점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다 체크하시고 다 찾아서 요약집 다 봐야 돼요. 아셨죠? 예.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금방 이 요약집도 익숙해지고 문제도 계속 맞힐 수가 있어요. 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거든. 예. 그리고 쓸데없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